네,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실습 도구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제가 저번 학기 머신러닝, 딥러닝 수업 때에 사용했던 것으로 그때 강의 자료에 비해서 가상 환경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만 더 추가로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들었던 학생이라면 좀 빠르게 스킵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기수강자와 그러니까 저번 학기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이번에 제 수업을 처음 들은 학생들 모두 해야 할 것은 요 AWS 요 단원에서 각자 아이디가 새로 부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인스턴스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거는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요 슬라이드를 보면 차근차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면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추가로 들으면 되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착실하게 제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딥러닝의 발전을 이룬 3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층학습의 발전을 이룬 3대장. 바로 뭐였어요?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 구조와 알고리즘의 발전,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이 GPU였죠. GPU는 어떤 기계 장치, 컴퓨터 부품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GPU의 모습이 됩니다. 기계학습 및 심층학습 관련 내용 구현을 위해서는 실습 환경이 필요하다. 이 과목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다 필요한데요.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GPU 머신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이 기계학습을 요즘에 심층학습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GPU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나온 GPU를 씁니다. 이 사람들이 쿠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선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라이브러리가 이 GPU에서 돌아가는 플로팅 포인트 연산과 그리고 우리 그 사이에 있는 이 쿠다를 통해서 우리의 개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쿠다라는 녀석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 쿠다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만 호환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사실은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그래픽 카드 회사가 좀 여러 개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딥러닝 연구한다 하는 연구실들 회사들은 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만 씁니다. 자, 엔비디아에는 계열이 있는데요. 세 종류가 크게 있다고 보면 돼요. GTX, 지금은 RTX라는 이름으로 나온 계열, 타이탄, 테슬라 계열 GPU가 있습니다. 이 GPU들 중에 하나가 장착된 컴퓨터를 우리가 GPU 머신, GPU 서버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일단 그 GPU 머신이 하나 그래서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보통 요즘에 윈도우에서도 많이 구현을 한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는 좀 우분투 환경이 처음부터 조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S죠. OS 윈도우 말고 우분투. 그리고 쿠다 라이브러리, 주피터 노트북, 그 다음에 기타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파이토치를 쓸 것인지 텐서플로우를 쓸 것인지 정해야 되고요. 우리는 참고로 파이토치를 주로 쓰게 될 거고요. 만약에 오픈소스를 써야 할 일이 있다. 그런 경우는 텐서플로우도 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GPU 머신은 사야 되는 건가요? 네, 안 사셔도 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서 이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GPU 머신을 이제 대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GPU 머신 사용 방식 많이들 사용하는 GPU 머신 사용 방식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실물 GPU 머신을 사서
조립해서 쓰는 것이죠. 세팅을 한 다음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홍지동에 있죠. 그리고 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아마존은 여러 지점에 그 서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실물 서버를.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할 서버는 미국 버지니아 북부에 있는 서버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40개를 요청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40개를 대여를 해줘요. 이렇게 GPU 머신이 이제 40개가 들어온다고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40명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 수업은 지금까지 16명 정도 수강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16개를 요청을 하면 16개를 받는 거겠죠. 그 GPU 머신 한 대 한 대를 서버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지만 이 아마존 회사에서는 특별히 인스턴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 하나하나마다 그 인스턴스 서버를 하나씩 할당받게 되는데요. 어떤 옵션으로 할당받느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GPU 성능 좋은 것으로 할당을 받으면은 뭐 한 일주일만 써도 뭐 예전에 40명 수업에서 뭐 300만 원 이상 과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 실습에서 GPU 가속을 받지 않는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가장 그 실습에 필요한 사양 중에 가장 낮은 사양을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했더니 GPU 가속이 필요한 경우에 좀 학생들이 불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콜앱을 이제 그 병행해서 쓰는 것을 이번 수업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콜앱 어떻게 쓰는데요에 대한 것도 뒤에 나오니까요. 끝까지 비디오를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구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다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뭐 대학원을 가거나 회사를 갈 때 GPU 머신을 세팅해야 될 때 혹은 GPU 머신을 이용해서 뭔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회사 혹은 우리 연구실은 이런 방법을 쓰는지 이런 방법을 쓰는지 일단 아셔야겠죠. 참고로 대부분의 회사나 이런 연구실에서는 이 방법을 쓰기는 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대여하는 방식은 좀 일시적으로 뭔가 필요할 때 우리 수업처럼 한 학기면 끝나잖아요.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GPU 머신 실물을 구입하는 경우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 GPU 머신을 돌려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GPU 머신을 구입을 했다면 우리 학교 서버실에다가 이렇게 한 대 서버를 갖다가 놓습니다. 보통 이 한 대 서버는 GPU 성능 좋은 거 갖다 놓으면은 보통이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보통 개인 PC는 200만 원 정도면은 되게 최신 사양의 PC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GPU 머신 같은 경우는 최소 2천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40명이 접속을 해서 써야 되는데요. 간단한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 문제가 없지만은 역시 여기도 GPU 가속을 받아야 할 때는 여기도 매우 붐비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뭐 클라우드 서비스 GPU 머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이런 장치를 여러분 집에다가 하나 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장단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과목 실습 목적으로는 모두 다 적합합니다. 그리고 사업화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만약에 학생이 GPU 뭐 엔비디아 계열의 GPU를 사지 않았다 하는 경우는 사업화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어느 정도 괜찮고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돌리지 않고 그냥 켜놓기만 해도 과금이 되고요. 그리고 GPU 머신 같은 경우 이제 실물을 사는 것은 이제 초기 비용이 설치 비용이 올라가죠. 그리고 학생 만약에 GPU가 없는 거를 산 데서 만약에 실습을 한다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PU 가속 부분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껐다 켰다 선택 가능하고요. GPU 머신은 이제 한번 픽스가 되는 거죠. 세팅을 해놓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좀 가장 좀 좋은 장점이기는 합니다. 뭐 파이썬 뭐 버전 뭐 파이썬 2.7 뭐 3.6 뭐 파이토치를 쓸 건지 텐서플로우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설치해서 일단 스트레스가 저나 여러분들이 없고요. 그리고 뭐 GPU 머신을 세팅을 했다 그러면 필요하죠. 뭐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구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팅하는 사람, 세팅에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 아마존이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GPU 머신을 우리 학교 서버실에 갖다 놓은 경우에는 조교님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PC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각자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 세팅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접속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서버실에 실물 서버를 놓으면 상관이 없겠죠. 뭐 여러분 세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AWS의 그 인스턴스 서버의 명칭은 이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존 내부에서 명명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에서 우리에게 지원하는 이 예산은 한 학기에 약 4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에는 이 400만 원을 다 소진을 했어요. 그리고 요 T2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400만 원까지는 지금 안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GPU 가속 많이 받을 때는 이제 P 인스턴스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좀 과금이 많이 됐었고요. T2는 뭐 한 달에 뭐 20만 원이 안 넘을 걸로 예상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과금이 시간당 달러로 뭐 0.0464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P 인스턴스인 경우에는 이게 더 가격이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몇 배로.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GPU 머신을 꾸린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목 수강하는 동안에는 주로 AWS를 사용할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콜앱까지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GPU 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콜앱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AWS 그 아이디는 지금 조교님이 여러분 다 그 학생들마다 다 아이디를 만들었고요. 이제 각 아이디에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비밀번호를 먼저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요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숙제가 될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는 저번 학기 서버 조교님인 김태정 조교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여기에 링크를 접속을 하시고 여기 따라가면서 여기 붉은 글씨로 써놓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교님이 S하고 여러분 학번으로 아이디를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암호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새 비밀번호를 여기에 설정을 하시고요. 다른 학생들과 공유는 되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되도록이 아니라 공유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 버지니아 북부로 선택을 하십시오. 버지니아 북부 말고 괜히 뭐 오하이오나 캘리포니아 뭐 이런데 가지 마시고요. 버지니아 북부로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예산에 또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반드시 버지니아 북부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세이지 메이커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다음 화면에서 이제 이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노트북 인스턴스라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 부분에도 노트북 인스턴스라고 있는데 뭐 아무 곳에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인스턴스 생성 요 버튼이 요런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정해주세요. S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번, 그 다음에 이 대시하고 노트북이라고 해주시고요. 특히 요 S에 그 소문자를 하는 거를 주의를 해주시고 반드시 요 T2 미디엄을 선택을 해주세요. ML T2 미디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요거 역할 생성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 모든 버킷 클릭 그리고 역할 생성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그 키에다가 SID 써주시고 값에다가 역시 여러분 소문자 S 붙인 다음에 여러분 학번 써주세요.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인스턴스가 여기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인스턴스는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만들면은 이렇게 뭐 열기라던가 이런 것이 뭐 그 작업을 하는데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강의 초반에 그 서버 조교님 메일 알려드렸죠. 그분한테 요청을 해서 잘 안 돼요라고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자기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것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 콤보 박스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띵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작업 창이 활성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세모 버튼을 거꾸로 세모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그 시작이라고 떠요. 그러면 시작이라고 뜨면은 이 부분이 처음에는 회색으로 펜딩이라고 써 있다가 처음에 중지였다가 여러분이 작업으로 시작을 누르면 펜딩이라고 떴다가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인서비스하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주피터 열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요때 요 환경이 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다 마쳤을 경우에는 이 화면을 끄고 그리고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 것을 역시 콤보 박스 클릭하고 작업을 누른 다음에 반드시 중지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과금이 계속 되거든요. 자기가 사용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에 좀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적게는 몇만 원 혹은 많게는 이제 몇백만 원까지 과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매일 그 실습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켜져 있다 그러면은 그 학생 이거 학번 알아가지고 제가 아주 따끔하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거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항상 모든 실습 때마다 켜고 끄고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